우주 미세먼지는 어떤 성분일까? 2010년대 초반쯤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느샌가 봄과 가을의 푸른 하늘보다 희뿌연 회색빛 하늘을 자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몇 해 전부터는 매서운 바람이 미세먼지를 날려준다던 겨울에도 미세먼지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중국의 대거 공장 이전과 공격적인 공장 가동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도 일정 부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국 공통의 현상이었습니다.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자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탄소 중립 캠페인과 정책 실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이란 국제기념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만국 공통 기후 문제로 떠오른 핵심 물질 먼지. 단지 지구만의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우주에서도 먼지는 인류에겐 골칫거리가 되는데요. 달에 다녀온 우주 비행사들의 일례로 우리는 처음으로 우주 먼지의 위력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해리슨 슈미튼 우주 비행사 아폴로 17호 임무 수행 중 달에 발을 디뎠던 12명의 우주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러지 현상을 호소했는데요. 콧물을 훌쩍이는 것부터 코가 막히는 등 기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 점차 사라졌습니다. 증상은 일명 달먼지로 알려진 특정 토양 성분에 의해 발생됐습니다. 달먼지는 날카롭게 마모된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 행성의 몸체에서 종종 발견되는 규산염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류는 규산염 성분을 흡입하면 염증 발생은 물론 폐에 상처가 생기면서 숨 쉴 때마다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과거 광부들에게서 많이 보이던 증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 미세 입자들은 바람과 물에 의해 계속 마모되는 경향이 있지만 달 입자의 경우 대기가 없고 토양이 정전기 쪽으로 대전되도록 지속적으로 태양에 의한 방사능을 쬐기 때문에 인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지구와 가깝고 대기 환경 등 비슷할 것으로 예측돼 가장 처음 인류가 발을 디딘 행성의 달에서도 먼지란 우리 생각보다 위협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인류가 살아갈 유력한 행성으로 꼽히는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약 1.88배 떨어져 있어 평균 섭씨 영하 63도로 매우 낮은 기온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대기층은 지구에 비해 얇아 온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매우 큰 일교차는 인류가 살기엔 적합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실은 오존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과 농도가 유지되면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되거나 독성 기체인 일산화탄소, 메탄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히 화성의 먼지는 상상도 못할 정도일지 모릅니다. 통상 화성에서 발생한 먼지 폭풍은 일주일에 가라앉는 소규모로 알려져 있지만 행성 전체를 휘감아 2개월 이상 지속하는 대형 먼지 폭풍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018년 6월 나사는 화성에서 생성된 대형 먼지 폭풍 현상을 발표했습니다. 2007년 화성 대형 먼지 폭풍에도 며칠간 신호에 응답하지 못하다 휴men에서 깨어난 뒤 탐사 활동을 지속한 화성 탐사 15년차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도 이번 대형 먼지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시작과 동시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게다가 화성은 쏟아질 것 같은 태양의 높은 자외선과 방사선의 일종인 태양풍으로도 유명한데요. 온실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화성은 이런 기후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미세물질도 없을 뿐더러 되려 대형 먼지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세먼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작은 물질이지만 지구에서나 우주에서나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질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달기지나 화성이주도 미세먼지를 탐구하는 데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